안녕하세요. 조동혁의 100세 건강시대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당뇨, 고혈압, 콩팥병, 혈관질환 등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각종 내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그동안 저 혼자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신장내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내과 전문의 그리고 병원에서는 주치의로서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할 때도 의료 쪽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뭐 혼자 이렇게 다양한 의료 정보 방송을 해서도 뭐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각 전문의과 선생님들의 그분들이 더욱 전문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채널을 오픈하고 다른 과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전문의학과 전문의로서 위드심 의원 원장님의 갑상선 질환에 대한 시리즈 영상입니다. 이런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제 채널에 같이 참여를 해서 환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시고 싶으시다면 제 이메일 주소인 ivitamd.gmail.com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드심 의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갑질 훈남, 갑상선 질환에 훈수 두는 남자, 갑상선에 혹이 있어서 고민 많은 분들을 위한 방송. 오늘은 조동혁 선생님과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 제3탄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 암인지 아나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잠깐 저랑 세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기는 어딜까요? 세계 경제의 수도 뉴욕의 월스트리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그렇죠. 세계 패션의 수도 파리입니다. 여기는 조금 어려워졌죠? 못 맞추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만 아는 곳을 문제로 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요, 세계 만두의 수도 상하이입니다. 네, 상하이를 세계 만두의 수도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곳은 상하이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 예원에 있는 남상만두라는 레스토랑 아니죠. 길거리 음식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샤오롱바오를 쌓아놓고 파는 음식점입니다. 저는요, 저 집에 저 샤오롱바오를 먹으러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상하이를 세계 만두의 수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수도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오늘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갑상선 초음파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강릉, 2번 보스턴, 3번 하이델베르그, 4번 고베. 강릉은 호반의 도시죠. 보스턴은 미국을 대표하는 교육의 도시죠. 하이델베르그는 유럽을 대표하는 교육의 도시죠. 고베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갑상선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초음파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이것도 저 혼자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도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1번 강릉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강릉 아산병원의 나동규 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동규 교수님은 갑상선 초음파의 이론적 근거와 학문을 정립해 나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학자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나동규 선배가 레지던트 3년차였어요. 형은 레지던트 때부터 정말 학구적이었었는데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본원에서 교수를 하다가 갑상선에 심취했어요. 사실 제가 레지던트 했을 때는 갑상선 초음파로 혹을 발견하면 그건 어차피 암인지 암이 아닌지는 모르는 거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갑상선 초음파로 지금 오늘의 제목이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 암인지 아나요? 네, 굉장히 정확히, 거의 상당히 정확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소견들을 정리하고 이럴 때 암의 확률이 높고 이럴 때는 암의 가능성이 낮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세계 최고의 학자가 나동규 교수입니다. 나동규 교수는 지금은 강릉 아산병원에 있고요. 제가 맨날 형한테 그럽니다. 형은 지금 세계에서 나오는 논문 다 읽고 그거 또 논문으로 쓰고 그러려고 산 좋고 물 좋은 강릉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웃어요. 근데 참 그러면서도 맨날 서울에 와서 학회하고 외국 다니고 그럽니다. 자, 그 나동규 교수님의 논문은 정말 많지만 그 필생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논문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논문이고요. 이제 이 논문은 훨씬 전부터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2021년에 나온 게 최근 판입니다. 이제 처음 나온 판은 나동규 교수님이 직접 일저자로 작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갑상선 영상의학회가 자랑하는 후학들이 이제 일저자를 맡아서 아주대병원의 하은주 교수님하고 아산병원의 정세롬 교수님이 공동 집필 일저자로 집필을 했고요. 나동규 교수님은 책임저자로 집필을 했습니다. 여기 저자 이름들 잘 찾아보시면 제 이름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갑상선 결절을 초음파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이제 작성한 세계 최고의 저술이고요. 지금도 저 논문을 근거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초음파를 해석합니다. 물론 저 논문은 한국에서 나왔고 제목에서 보듯이 코리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인데 미국의 가이드라인도 있고 유럽의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그냥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있다가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되고 좀 있다가 유럽에서 업데이트되고 그러거든요. 여기 거 보고 그냥 표절 아니야? 그러는 게 좀 이따 나와요. 그만큼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독보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여러분들께 뭐 너무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갑상선 혹을 초음파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저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 허연색으로 보이느냐 오른쪽에 있는 혹처럼 검은색으로 보이느냐 그게 참 많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 내부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렇게 살덩어리가 많으냐 액체가 많으냐 그리고 저 화살표들 보이시나요? 화살표 끝에 보면 하얀 점점점점점점 박혀 있는데 그게 석회거든요. 근데 석회가 있느냐 없느냐 석회가 아주 조그만 미세 석회냐 좀 큼직큼직한 좀 커다란 석회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하나하나가 좀 중요한 소견들이고 이거 말고도 좀 중요한 소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께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방송은 아니니까 이제 의사들이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한다.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이 도표가 저희 K-타이라즈 대한갑상선 영상의학회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의 아주 독보적인 표입니다. 저런 식으로 딱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초음파를 봐서 요런 내용을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래길로 따라가고 요 갈래길에서 그 다음에 봐서 요런 거 있으면 요 갈래길로 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네모 4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4칸이 등급이에요. 그래서 제일 암 가능성이 높은 등급이면 암 확률 몇 %, 제일 낮은 등급이면 암 확률이 몇 %. 그래서 저 등급별로 이제 크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 등급에서는 몇 미리 넘을 땐 조직 검사를 하고 요 등급에서는 몇 미리 넘을 때 조직 검사를 하고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으니까 진료하기 정말 편하죠. 그래서 저는 저거를 기준으로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초음파를 보면 초음파로 모양과 크기를 평가하는데 둘 다 중요하지만 모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가지고 등급을 매기고 각 등급별로 크기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크기면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기준에 넘지 않으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질문, 초음파를 보면 암인지 않아요. 상당히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러나 100% 맞추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음파로는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 결정한다. 거기까지가 초음파의 역할이고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는 뭐 나올지 꽤 많이 짐작할 수 있지만 사실은 조직 검사 할 때 환자분께 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그게 100%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 검사 결과가 제가 짐작으로 말씀드렸던 초음파 소견과 달라졌을 때 환자분들이 너무나 큰 혼선에 빠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답답하시겠지만 이제 조직 검사 했으니까 요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야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 검사 후에 뭐 얼마나 알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조직 검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맞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초음파를 보면 암인지 않아요 라는 오늘의 제목에 대한 저의 말씀이었었습니다. 요 얘기 드려야 되네요. 요새 아주 또 많이 발전을 해서요. 이제는 AI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AI가 나는 양성일 것 같아, 나는 암인 것 같아, 이런 의견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암의 가능성을 이렇게 %로까지도 줍니다. 이건 아직 실험적인 단계고 이건 임상에 이용되지는 않지만 멀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와 대화할 때 저런 화면을 보면서 상담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병원 2-3군데는 다녀봐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도 달렸고 환자분들이 저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저 주제를 가지고 저게 왜 문제가 있는지, 저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 조동혁 선생님의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 제 이 콜라보레이션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제로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갑상선에 혹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